정부는 근로자 해외 출가 계획의 하나로 서부 독일에 탄광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데 제4진 540명을 파견했습니다. 1960년부터 1970년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일로 건너간 꽃다운 청춘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 도시 지역 실업률은 16 내지 17%에 달했고 당시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07달러로 필리핀 237달러의 절반 수준에 태국 113달러보다도 적은 수준이었죠. 정부는 극심한 실업과 외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 수출을 추진했고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광부와 간호사 청년들이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들은 청춘을 바쳐 피땀 흘려 번 돈 1억 달러를 고국에 송금하며 가족을 건사하고 한국의 산업화 기틀을 다졌죠. 그런데 이처럼 잘 알려진 파독광부와 간호사 외에도 이 시절 산설고 물선 독일 땅에서 조국과 가족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우리에게 미처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파독 한인 근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이자 유럽 중부 허브 도시 프랑크푸르트. 백발이 성성한 노인 3명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회포를 풀며 지나간 옛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진상 손님 만났을 때 고약하죠. 진상 손님 만났을 때가 제일 고약하죠. 4, 5년 타면은 또 차를 바꿔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고 용접 기술도 잘 들여서 배우고 식당도 요리도 또 한 3개월 배워서 6개월, 또 식당도 6개월 하고 하면 개척해 나가는 그 정신 그거 하나뿐이지만 딴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정부의 과학기술진흥정책에 힘입어 내일의 산업전사가 될 전국의 젊은 기능공들이 기계 조립, 선반, 전기 용접 등 중장비 운전 배운다고 강원도로 충청도로 인하공대 금속공학과를 한 6개월만 다니다가 했으니까는 기계에 대해서 아니면 공과 공업에 대해서 별로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독일 보내는 그 모집 광고가 있다고 거기 친구가 누가 가지 않으려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상식도 보고 기술 뭐 도면 같은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힘 봤어요. 엔진이 위에 콘베어가 있어갖고 모터 종류마다 5m 간격으로 떨어져서 쭉 흘러갑니다. 그게 나사 볼트 조이는 것도 손이 아파갖고 일부는 장갑을 끼고 했는데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참 아주 인상에 남았어요. 못하면은 반장한테 꾸지람 듣습니다. 앞에 공정을 끝내야 그 다음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한국에서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제일 많이 타본 거이 9,800원 집사람 갖다 준 거이. 제가 처음에 근무를 해서 받은 봉급이 430마르크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 20년 동안 여기서 매달 월급 보내드렸죠. 제가 직종을 5번인가 6번 바꿨어요. 돈이 될 만하다 하면은 다 한 번씩 시도를 해봤습니다.
남자 간호사로 한 5년 하다가 봉급을 3배 정도 더 준다고 그래갖고선 제가 자비를 들어서 전기 용접을 배웠어요. 칼수루에 또 뭐 무슨 공장 짓는다고 한 그 겨울에 100m 건축물 위에 가서 용접도 해보고 다 때려치고 3개월 동안 그 요리 배워서 식당도 또 한 10여 년 하다가 병원에 간호보조사로 다니면서 그 단어 같은 거 뭐 이 전문 용어 같은 거 모르면은 또 간호사들한테 물어봐서 2년 동안 그 책 2권 공부하면서 그 합격증 받아갖고 불이 울었어요. 외국인들은 자영업을 허가를 안 내줬어요. 나 할 때만 해도 이제 택시 영업을 하려고 시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너 EU 국가 국민도 아니고 딴 외국이기 때문에 네가 국적을 바꾸면은 허가증을 내주겠다. 쌀한테도 내가 잘못 심어서 그래서 내가 말이 내기는 꼭 자꾸 사랑을 줘야 자잘한데 무슨 당시 사랑. 71년도에 와서 23년 만인 94년도에 장인어른 팔순 잔치에 갔습니다. 안 간 이유,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죠. 경제적인 그 뭐 참 고향 그리운 마음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걸 상상하면서 뭐 좀 서러운 마음을 좀 달랜 것도 없고요. 영종명 중3리 1247번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섬 시골이었었죠. 그때만 해도 한국 날씨가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어요. 천방지축으로 다니다가 빠져서 양말도 젖고 젖은 양말을 그대로 신고 학교 가서 하루 종일 떤 기억도 나고 감 따먹고 새 잡고 논두렁에 얼음길 다니면서 빠져서 양말 다 젖고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꿈도 꿔봅니다. 그럼 돈 많은 것이 어디냐? 야간에 나가는 거. 그럼 야간 수당에 붙지요? 탄이 자꾸 계속 바이터로 이제 가게 되면은 선로를 자꾸 놔야 되잖아요. 그 선로반 일을 했어요. 저는 광산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시험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인원이 한 10몇 명 됐었어요. 제독한 사람.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자기 그 안전규칙을 잘못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서 다른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그것이 그래서 사고가 난 사람들이에요. 실제 막장에 들어가서 이제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은 돈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데를 들어갈 수 있는 자신도 없고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야간 일을 하니까 뭐 그 비슷하게 수당도 나오고 시원하고 뭐 어디 위험하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때 그 신림동에서 한국기계 모집 광고를 봤어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까지 다 해요. 3년간 경험이 있어서 산 경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하죠. 하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내 뒤에 줄줄 따라다니다시피 했어요. 통역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이러니까 너도 나도 하는데 한 7, 8명이
지원자가 있었어요. 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전임자 통역이 나를 들고 인사부장한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이제 후임 통역을 맡아라. 제일 많이 일하는 곳이 엔진 조립. 제가 있는 라인이 그 주물에서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 오는 곳이에요. 나한테 오게 되면 나는 이제 1000분의 1mm까지 재가지고 보는 정밀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른 데로 엔진 조립부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갖다 놓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순서대로 이제 가지고 라인이 가는 거거든. 디젤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왔으니까 엔진 조립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육진이 한 7, 80명, 칠진은 한 3, 40명, 한 100명 정도 되는구먼, 그게. 자기도 안타깝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일단 노동청에서 뭐 저렇게 하니까 받아주질 않고 서류 관계가 이런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청천벽력같이 자기 짐을 가지고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단지 있을 수 있는 곳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해먹고 있는데 25kg 되는 쌀을 한 달에 다 삶았어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저는 없고 그런 그 딱한 이런 실정, 그런 경험을 했죠. 설립할 때 그때 이제 일거리가 처음에 뭐 들어왔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수원에 있는 체육관을 건립을 하는데 이제 완전히 그 독일 자재나 유럽 자재 이런 걸 쓰면서 그걸 하겠다. 체육관 짓는 자재 중에 글라스 블록 유리벽들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그걸 나한테 몇 컨테너를 갖다가 주문을 했어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신세계 이제 수입을 책정하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독일 전체 옛날에는 한 4, 50명 됐었는데 지금 줄구 해서 이제 한 30명 정도 독일 전체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몇 년 사이에 자꾸 하나 둘씩 없어지고 이런 그 불편한 이 건강을 가지고 이래 활동을 잘 못하니까 오히려 미안한 생각도 있고 그래요. 그들은 빨리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좀 같이 좀 만날 수 있게끔 되길 바라죠. 제가 5살 때 6.25 사변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도 기억도 하고 대학 갈 형편은 안 돼 있고 공고 고등학교 나오는 것이 희망이었고 부모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만사가 그렇게 주기도 좋고 보장도 좋고 또 대우도 좋고 막 나한테는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인천의 전도관이라면 제일 높은 산봉우리죠. 가서 텐트 치고 조그만 오막살을 치면은 이것이 자기 집입니다. 토지 개발, 토지 허가 전혀 없는 데죠. 무허가로다가 그냥 있는 겁니다. 사실 인문계를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후회도 해봅니다. 근데 되돌아보면은 공고를 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지 않나. 그것이 참 고마운 일이죠. 공고생, 우등생들 10명을 모아가지고 전국에서 모아서 연수 겸 공원이며 취업을, 완전 취업으로다가 이렇게 한 과정이 있었어요. 내일 당장 들어오라고 파독 니를 보내야 되는데 와달라고.
컴퓨터하고 돌아오면은 자기가 할 분이 한 부품만 거기다 부착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돌아가면은 그 다음 부품 갖다 부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죠. 그러니까 독일 분하고 같이 섞여서 이러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야 되고 하루에 뭐 100대 내지 140대가 나갑니다. 오줌 누고 자꾸 올릴 수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바빴습니다. 빨라요. 평균 900마르크는 우리가 받았더라고요. 엄청난 돈이죠. 우리 한국에서 3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근데 미국 환율이니까 76만 몇천 원이 되더라고. 그건 25배, 26배를 받았더라고요. 여기 아까 내가 임금 내가 이거 독직이셨으니까 그거는 증명이 되고 3년에 136만 원. 근데 100만 원짜리 적금 들고 근데 36만 원은 이제 매달 남는 거 한국 부모님한테 형제들한테 같이 사시라고 생활비 도움을 보내줬고 철도 쪽에 가면 저녁에 방과후에 사무실 청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50마르크 받고 보조 정비사로다 들어가서 제가 부속도 닦고 부속도 조립해주고 마이서가 각 공장에 한 분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 거를 제가 눈여겨 보니까 너무 저의 우상화가 되더라고. 케미칼. 그것이 바로 제 필기, 실기, 구두 셋 중에서 하나만 낙지되더라도 하나만 4점만 되더라도 낙지입니다.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 너희들 뭐군냐. 외국에서 온 유흥균이도 합격이 됐는데 그때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뭐 증명서 받기 이전에 강의에서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내도 고개를 쳐박고 막 울었죠. 교수님이 퉁퉁 떨어지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잘했어. 잘했어. 한국 사람도 독일 말이 안 통하고 영어밖에 못해, 한국 분들은. 독일 분들은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바드랭귀지 가지고 언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 장소에 가서 마침 해결사를 해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한때는 행복했고 또 한때는 좀 고생스러웠고 저 험난한 길이 많았었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단지 경제, 가난이 극복하기 위해서 온 거지 저는 당연코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내가 부은 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지 그것이 아닌다면 우리가 한국에 도움 보낼 이유가 없죠. 또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겸사겸사 생활비도 보내고 그랬던 거죠. 그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